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입 마케팅 하실 때 중요한 첫 번째, 좋은 아이템을 선정한다.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결정을 한다. 그래서 직수입을 할지 아니면 오파 정도 거래할선만 할지 오파상 역할을 할지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. 그랬어요. 국내 시장을 확실하게 조사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시장 조사할 때는 어떤 것들을 또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. 첫 번째 중요한 게 유통망,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가격 구조나 그 다음에 경쟁업체나 그 다음에 또 시장 규모나 수익 관리 제도나 뭐 이런 것도 쭉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가지 단계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그 다음에 수입을 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. 첫 번째, 아이템 선정하는 문제. 두 번째, 수익 모델에 관한 문제. 세 번째, 시장 추세에 관한 문제. 네 번째, 유통망을 확보하는 문제. 이 네 가지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.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귀에 못이 박히듯이 예, 바뀔 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수입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죠? 자,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유통망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유통망은 크게는 오프라인, 온라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. 온라인 뭐 혹은 이커머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네. 그 뭐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온라인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댔어요. 그죠? 하긴 얼마 전이라 그래도 뭐 십몇 년 전이지만 어쨌든 옛날에 오프라인만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온라인 시장이 엄청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커지잖아요. 그리고 점유율도 훨씬 높고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그렇고요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입할 때는 유통망이 확실하게 확보가 안 되면 수입 안 하시는 거예요.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품목을 아무 생각 없이 수입했다가는 예,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그죠?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. 돈을 벌지는 못할 망정 망하지는 말자. 근데 유통망이 확보가 안 되면 망한다 라는 거예요.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? 에이, 그것도 뭐 품목 아이템의 경쟁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유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? 유통을 시켜서 그래서 수익이 생겨야 되겠죠. 그죠?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유통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들여오면 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. 예. 에이, 뭐 물건 갖다 놓고 그다음에 팔지 뭐 유통만 알아보지 뭐 안 돼요. 그렇게 하면 자, 그래서 유통망을 확보한다 그러면요, 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용 가능한 유통 채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타진해야 된다. 타진 가지고는 안 돼요. 확보를 해야 된다.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오프라인 그러면 뭐 일반 매장을 얘기하는 거고요. 온라인 그러면 사이버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이커머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? 네이버, 그다음에 쿠팡, ssg.com, 그다음에 또 이베이 코리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죠? 네. ssg.com이나 이베이 코리아는 이건 신세계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다음에 뭐 G마켓이라든지 뭐 11번가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유통망을 확보한다 해서 온라인 유통망 그러면 뭐 우리 뭐 개인이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겠죠. 본인이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어요. 만들 수는 있는데 본인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.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. 내 걸 봐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공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. 엄청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니까
거기서 내가 탁 튀어나오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럼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느냐? 그것도 문제가 있죠. 일단 입점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팔려야 되잖아요. 그죠? 팔려야지. 되게 보면 그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SG닷컴이나 보면 이 그 뭐 그 상위 업체 독식 뭐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. 있는 게 아니라 뭐 확실히 그렇죠. 그래서 팔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인터넷 쇼핑몰 아니면 뭐 이커머스 뭐 이런 온라인 시장 여기서 한번 팔아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거기 가서 쭉 계속 품목들을 검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검색어도 막 이것저것 막 넣어보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과연 내 제품이 노출돼 가지고 팔리겠느냐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럼 어쨌든 온라인 유통해서 자신이 뭐 인터넷 쇼핑몰 개설하거나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을 뭐 링크 시키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, 그죠? 예, 그래서 하거나 아니면 저기 그 이커머스 거기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이나 SHG.com 상위 세계 업체잖아요, 그죠? 그 다음에 또 뭐 일반 오픈 마켓 같은 경우 지마켓이나 뭐 11공가나 뭐 이런 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거기를 통해서 팔아볼까 이렇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. 그죠? 미리 확실히 잘 확인해 놓자. 그 다음에 이제 TV 홈쇼핑 그쵸? TV 홈쇼핑 예. 근데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 한번 제대로 터지면 짧은 기간 내에 승부를 볼 수 있죠. 근데 그러나 이건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. 그죠? 쇼핑몰에다가, 일단 뭐 제작비 같은 거, 대략 3억에서 5억 못 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물건을 일단 대량으로 갖다 뒤로 와야 되잖아요.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. 그죠? 음. 그래가지고, 이 TV 홈쇼핑 통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요. 제 그 건국대학교 제가 겸임교수 할 때 제자들이 그 몇 군데 그 쇼핑몰에서 지금 근무를 하거든요.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. 성공하는 업체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우리도 알잖아요. 그죠? 보면 꾸준히 나오는 품목들이 별로 없잖아요. 식품 같은 거 빼놓고는. 그죠? 그래서 TV 홈쇼핑 회사도 많기도 하지만 홈쇼핑 회사 많잖아요 지금 그죠? 그래서 일단은 컨택하기는 용이한데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성도 있고 뭐 그런 측면들은 좀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게 이제 오프라인 판매장이잖아요. 그래서 대형 그 할인 매장들 같은 거 있죠. 그쵸? 뭐 커스코나 그쵸? 뭐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들 아니면 뭐 저기 또 뭐 하이마트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. 그죠? 롯데마트나 이런 데 벤더 등록하고 아니면 벤더를 통해서 이런 데 납품할 수 있죠.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도매상이나 아니면 유통회사, 전문 유통회사를 통하는 방법들도 있죠. 그러니까 도매상 같으면 자파류 같으면 뭐 남대문이나 아니면 또 저기 어디야 창신동이나 동대문이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.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. 발품 팔아야 되고 만약에 도매상에 관심이 있다, 유통업체가 관심이 있다, 그러면 한 30% 정도는 성금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. 왜요? 계약하고 성금 안 받아 놓으면 나중에 물건 들어왔을 때 아,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. 뭐 이런 식으로 뒤를 쓱 빼거나 그러면 그때 수입했던 물건 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? 그렇잖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어쨌든 돈바상이나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꼭 몇 프로? 30% 이상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. 물론 잘 뭐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보증금 30%를 안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입하면 나중에 딴 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
그 다음에 개인 로드샵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하는 그 로드샵들 있죠? 길거리 그 가게들 예. 이런 데들 하나하나 컨택할 수도 있죠. 그죠? 예를 들면 또 있잖아요. 강남고속터미널 쪽에 오면 그 쇼핑센터 이렇게 쭉 그 쇼핑몰 있잖아요. 그죠? 고트몰인가? 예, 거기 오면 한 1km에 걸쳐가지고 그냥 상점들이 쫙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데서 하나씩 컨택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. 근데 좀 힘들겠죠. 그죠? 예. 근데 또 거기다 공급하는 또 유통업체들이 있어요. 찾아보시면 품목별로. 그래서 그런 업체들 찾을 수 있다고요. 도매도 있고 그 위에 도도매. 도도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. 도매보다 더 커. 전국구. 그런 것들도 있고요. 예.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을 통해 가지고요. 그래서 백화점을 들어갈 때도 예, 어떻게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할지 아니면 그 수수료 매장을 얻을지 아니면 벤더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백화점에 입점 업체한테 납품을 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그 다음에 이제 띄어서 말씀드리면 그 품목별 전문 유통업체들 혹은 벤더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할인 매장이나 아니면은 뭐 TV 홈쇼핑이 됐든 백화점이 됐든 이런데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다고요. 그걸 우리가 보통 벤더라고 얘기해요. 그렇죠? 등록해놓고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업체들.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납품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달이 걸쳐가지고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이런 데에서 이제 판매하는 방식이죠. 예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 유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물론 저는 뭐 유통 전문가는 아니에요. 예. 그러나 우리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품목을 수입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그 되게 이러이러한 유통이 있다라는 거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크게는 온라인, 오프라인이 있다.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, 네이버나 쿠팡이나 SSG.com이나 이베이 코리아나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또 오픈 마켓들이 있잖아요. 시불가나 SK, 저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죠? 음, G마켓이나 뭐 이런 것들, 시불가나 그런 것들. 그쵸? 이커머스 그러면 네이버 쿠팡, SSG.com 뭐 이런 것들, 이베이 코리아. 그 다음에 또 이제 TV 홈쇼핑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오프라인 매장 그러면 대형 할인 매장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아니면 도매상들을 이용한다거나 유통업체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유통망이 확보가 안 되면 수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예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